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바로 지천명입니다. 이때 남자들은 은퇴를 시작합니다. 은퇴라고 하면 한가한 노후를 상상하던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평생 일한 것에 대가로 퇴직금이 있고 내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자녀도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고 집은 모두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고 자녀 또한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생계를 이어갑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다가 은퇴 후 너무 무의미한 삶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연 지금 가진 돈으로 몇 살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겪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금전적 압박입니다.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저축은 언감생심, 빚만 잔뜩 진 상태에서 은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한 해 한 해 미루다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빼면 소득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죠. 평소 은퇴 후에 남자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 가끔 관련 방송들을 즐겨보는데 우연하게 이 책의 저자가 출연한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마침 교보문고에서 저자가 쓴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남자 독립선언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직장인이 실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 책은 퇴직 후 인생 후반전을 보내게 될 5060 세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25가지 매뉴얼로 집약해 놓았습니다. 도서출판 도토리에서 발행된 이치원 작가의 퇴직 이후의 자세와 함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한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만날 사람도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고 함께 일하면서 얘기하던 동료가 사라지면 인생의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회사라는 우산이 없어진 순간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할 곳을 찾게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부탁만 하면 함께 일할 것처럼 공치사를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막상 연락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혹시 월급 때문인가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주는 대로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늙은 나와 일하는 것 자체가 거북한 것입니다. 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울한 감정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일단 뭐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처음에는 뭔가를 배우러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나름 요리도 배웠지만 요리도 재능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가게를 꾸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과거에 부하 직원들 대하듯 가게 직원들을 대하면 나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도 없고 점원도 떠나면 가게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도 하던 분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처음 투자를 하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경우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주문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안 하던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일이 늘어난 아내는 짜증을 내게 되고 남편은 서운해합니다. 여성이 은퇴를 한 경우 역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남편은 그동안은 일한다는 핑계로 여자가 집안일을 소홀하게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아내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합니다. 아내는 과거에는 부탁하지 않던 것을 남편이 부탁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서로 다투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속된 집단이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소속 집단도 사라지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은퇴할 정도 나이가 되면 회사에서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직급이 있는 경우 내 말을 따라야 하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급이 없더라도 경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집단 내에서 당연히 받던 존중이 사라지고 이러한 형태의 존중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식당 허드렛 일이며 청소며 간병인이며 몸이 움직이는 한 자신의 일을 찾아 나섭니다. 서비스업 위주로 기업 환경이 바뀌면서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경비를 제외하면 막상 할 일이 분명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더하게 되죠. 돈은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삶이 즐겁습니다. 매일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면 됩니다. 반면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경우 삶이 갑갑하게 짝이 없어집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돈이 듭니다. 처음 한두 번은 친구에게 얻어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됩니다. 임대 수입이나 금융소득이 고정적으로 없는 경우 있는 돈을 까먹어야 합니다. 정해진 돈은 곶감 빼먹듯이 쓰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은행 잔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퇴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됩니다. 직장인들이 월급 몇만 원 더 받고 덜 받고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받는 만큼 내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고 남보다 덜 받는 만큼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똑같은 말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돈 벌 때 신경도 쓰지 않던 가족들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예를 배우건 운동을 하건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2% 부족합니다. 돈이 벌리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경력이 오래되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쓰임이 없습니다. 특히 관리직인 문제입니다. 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 경력일지 몰라도 새로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경력일 뿐입니다. 경비 업무가 되었건 택시기사가 되었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은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다 보면 장사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을 보내다 보면 인생이 허전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라는 것이 어느 하루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앞두면서부터 서서히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암에 걸립니다. 1억을 모으기보다 중요한 것이 1억을 아끼는 것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는 것만으로도 1억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아내는 남편이 말리면 남편은 아내가 말리면 부모는 자식이 말리면 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데도 하다가 손해보면 부부관계도 끝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몰래 하면 진짜 끝장입니다. 부모가 돈을 날리면 자식들과도 소원해집니다. 자식들은 어차피 날릴 돈이었다면 나한테나 물려주면 좋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버는 돈 없이 쓰기만 한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사업이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돈을 불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하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그리고 남편은 부인의 말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흔히 은행 이자보다야 낫겠거니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원금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상가, 주식, 부동산 등등 원금을 손해보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더군다나 은퇴를 하면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노인의 돈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꾼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해서 다시 벌어서 돈을 모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노인이 가장 끈질기게 사기꾼을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게를 합니다. 남이 할 때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던 분들의 경우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겁이 나지만 설마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망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덕목과 장사에서 필요로 하는 덕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몇십 년을 회사를 등에 업고 일하던 분이 김밥 한 줄을 먹고 2,000원 내는 고객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웃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객은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보약을 먹는 대신 술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치에 대한 환상 때문에 건강식품을 먹는 대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매일 잘 먹어야 합니다. 몸은 잘 간수하는 것이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이혼 당하지 않게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삽니다. 그동안은 돈 벌어오니까 아내가 참고 살았던 경우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같이 살 이유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하루라도 없으면 당장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빨래, 청소, 요리 등 뭐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싸우면서 산 부부가 은퇴한다고 사이가 좋게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이만 나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식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늙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자식 면회 오는 것만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식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서럽습니다. 만약에 살다가 자식과 멀어졌다면 자식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식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말은 줄이고 가급적 자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할 바에는 내가 맞다고 하고 의를 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하지 말고 목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찾아오는 이유 중 상당수는 돈 때문입니다. 증여를 해주고 줄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자식들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조금씩 돈을 집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크건 작건 돈 받는 맛에 자식들도 손주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는 가능하면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퇴를 하고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농이 아닌 귀촌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에 살다가 보면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골 인심이 생각 같지 않습니다. 텃밭 가꾸는 것도 엄청난 노동입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바로 지천명입니다. 이때 남자들은 은퇴를 시작합니다. 은퇴라고 하면 한가한 노후를 상상하던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평생 일한 것에 대가로 퇴직금이 있고 내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자녀도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고 집은 모두 은행에 담보가 잡혀있고 자녀 또한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생계를 이어갑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다가 은퇴 후 너무 무의미한 삶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연 지금 가진 돈으로 몇 살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겪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금전적 압박입니다.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저축은 언감생심, 빚만 잔뜩 진 상태에서 은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한 해 한 해 미루다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빼면 소득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죠. 평소 은퇴 후에 남자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 가끔 관련 방송들을 즐겨보는데 우연하게 이 책의 저자가 출연한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마침 교보문고에서 저자가 쓴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남자 독립선언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직장인이 실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 책은 퇴직 후 인생 후반전을 보내게 될 5060 세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25가지 매뉴얼로 집약해 놓았습니다. 도서출판 도토리에서 발행된 이치원 작가의 퇴직 이후의 자세와 함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한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만날 사람도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고 함께 일하면서 얘기하던 동료가 사라지면 인생의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회사라는 우산이 없어진 순간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할 곳을 찾게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부탁만 하면 함께 일할 것처럼 공치사를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막상 연락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혹시 월급 때문인가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주는 대로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늙은 나와 일하는 것 자체가 거북한 것입니다. 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울한 감정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일단 뭐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처음에는 뭔가를 배우러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나름 요리도 배웠지만 요리도 재능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가게를 꾸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과거에 부하 직원들 대하듯 가게 직원들을 대하면 나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도 없고 점원도 떠나면 가게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도 하던 분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처음 투자를 하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경우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주문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안 하던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일이 늘어난 아내는 짜증을 내게 되고 남편은 서운해합니다. 여성이 은퇴를 한 경우 역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남편은 그동안은 일한다는 핑계로 여자가 집안일을 소홀하게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아내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합니다. 아내는 과거에는 부탁하지 않던 것을 남편이 부탁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서로 다투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속된 집단이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소속 집단도 사라지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은퇴할 정도 나이가 되면 회사에서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직급이 있는 경우 내 말을 따라야 하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급이 없더라도 경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집단 내에서 당연히 받던 존중이 사라지고 이러한 형태의 존중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식당 허드렛 일이며 청소며 간병인이며 몸이 움직이는 한 자신의 일을 찾아 나섭니다. 서비스업 위주로 기업 환경이 바뀌면서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경비를 제외하면 막상 할 일이 분명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더하게 되죠. 돈은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삶이 즐겁습니다. 매일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면 됩니다. 반면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경우 삶이 갑갑하게 짝이 없어집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돈이 듭니다. 처음 한두 번은 친구에게 얻어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됩니다. 임대 수입이나 금융소득이 고정적으로 없는 경우 있는 돈을 까먹어야 합니다. 정해진 돈은 곶감 빼먹듯이 쓰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은행 잔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퇴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됩니다. 직장인들이 월급 몇만 원 더 받고 덜 받고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받는 만큼 내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고 남보다 덜 받는 만큼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똑같은 말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돈 벌 때 신경도 쓰지 않던 가족들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예를 배우건 운동을 하건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2% 부족합니다. 돈이 벌리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경력이 오래되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쓰임이 없습니다. 특히 관리직이 문제입니다. 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 경력일지 몰라도 새로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경력일 뿐입니다. 경비 업무가 되었건 택시기사가 되었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은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다 보면 장사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을 보내다 보면 인생이 허전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라는 것이 어느 하루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앞두면서부터 서서히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암에 걸립니다. 1억을 모으기보다 중요한 것이 1억을 아끼는 것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는 것만으로도 1억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아내는 남편이 말리면, 남편은 아내가 말리면, 부모는 자식이 말리면 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데도 하다가 손해보면 부부관계도 끝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몰래 하면 진짜 끝장입니다. 부모가 돈을 날리면 자식들과도 소원해집니다. 자식들은 어차피 날릴 돈이었다면 나한테나 물려주면 좋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버는 돈 없이 쓰기만 한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사업이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돈을 불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하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그리고 남편은 부인의 말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흔히 은행 이자보다야 낫겠거니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원금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상가, 주식, 부동산 등등 원금을 손해보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더군다나 은퇴를 하면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노인의 돈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꾼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해서 다시 벌어서 돈을 모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노인이 가장 끈질기게 사기꾼을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게를 합니다. 남이 할 때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던 분들의 경우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겁이 나지만 설마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망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덕목과 장사에서 필요로 하는 덕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몇십 년을 회사를 등에 업고 일하던 분이 김밥 한 줄을 먹고 이처럼 내는 고객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웃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객은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보약을 먹는 대신 술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치에 대한 환상 때문에 건강식품을 먹는 대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매일 잘 먹어야 합니다. 몸은 잘 간수하는 것이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이혼당하지 않게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삽니다. 그동안은 돈 벌어오니까 아내가 참고 살았던 경우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같이 살 이유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하루라도 없으면 당장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빨래, 청소, 요리 등 뭐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싸우면서 산 부부가 은퇴한다고 사이가 좋게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이만 나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식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늙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자식 면회 오는 것만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식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서럽습니다. 만약에 살다가 자식과 멀어졌다면 자식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식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말은 줄이고 가급적 자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할 바에는 내가 맞다고 하고 의를 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하지 말고 목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찾아오는 이유 중 상당수는 돈 때문입니다. 증여를 해주고 줄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자식들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조금씩 돈을 집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크건 작건 돈 받는 맛에 자식들도 손주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는 가능하면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퇴를 하고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농이 아닌 귀촌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에 살다가 보면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골 인심이 생각 같지 않습니다. 텃밭 가꾸는 것도 엄청난 노동입니다.